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피부과 의사 이장혁입니다. 올해로 60 중반을 넘겼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고, 또 저 자신도 환자들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더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화려한 광고에 나오는 고가 화장품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오히려 약국에서 5,000원이면 살 수 있는 바세린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환자들과 함께 수십 년 동안 관찰하고 연구해온 결과 피부 관리의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피부가 변합니다. 그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건조함, 둘째는 주름, 셋째는 탄력 저하입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보실 때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피부가 당기지? 어제보다 더 칙칙해진 것 같아. 웃고 나면 주름이 더 깊게 남네. 이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로 이어집니다. 바로 수분 손실입니다. 피부가 스스로 수분을 잡아두지 못하면 마치 마른 논바닥처럼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을 얹어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TWL, 즉 TRANSEPIDERMAL 워터 로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경피수분 손실이죠. 쉽게 말하면 피부 속에 있던 물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젊었을 때는 피부가 튼튼해서 이 손실이 비교적 적습니다. 하지만 40대 이후부터는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각질층의 지질 성분이 줄어들고 피부 표면의 방어막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연구를 보면 60대 이후에는 TWL 수치가 20대의 2배 가까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고 주름도 쉽게 생기는 겁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뚜껑 없는 냄비에 물을 끓이면 금세 수증기가 날아갑니다. 그런데 뚜껑을 덮으면 그 수분이 안에 머물러 있죠. 피부도 똑같습니다. 앰플이나 세럼은 물이고 바세린은 뚜껑입니다. 물만 채워놓고 뚜껑을 덮지 않으면 금방 증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뚜껑을 얼마나 두껍게 덮느냐가 아니라 뚜껑을 덮었느냐 아니냐입니다. 바세린은 얇게 펴바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형성합니다. 많이 바른다고 효과가 2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끈적거리고 불편할 뿐입니다. 혹시 집에서라도 간단히 실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연이 끝나고 나서 양쪽 손에 같은 수분 앰플을 바르시고 한쪽에는 바세린을 얇게 덮어보십시오. 그리고 1시간 후에 촉감을 비교해 보시면 바세린을 덮은 쪽이 훨씬 덜 건조하다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작은 체험 하나만으로도 바세린의 본질적인 가치를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여성분이셨는데 매달 30만 원 넘는 고가 화장품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피부가 갈수록 건조하고 주름이 깊어진다고 하셨어요. 제가 바세린을 추천해드렸더니 처음에는 웃으셨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렇게 싼 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당김이 확실히 줄었고 화장도 잘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3달 뒤에는 손주가 할머니 얼굴이 달라졌다고 말했다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얼굴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굴보다 손과 목을 먼저 본다. 얼굴에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손이 거칠고 목에 깊은 주름이 있으면 나이는 금세 드러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손과 목은 얼굴보다 더 얇고 더 자주 움직이고 더 많이 햇볕을 받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70대 초반의 여성 환자분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얼굴은 주름이 거의 없고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에 주름이 깊게 잡혀 있었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목을 보고 나이를 알아봅니다. 목은 얼굴보다 피부가 얇아서 더 쉽게 건조해지고 또 우리가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움직이다 보니 주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분께는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저녁에 평소 쓰시는 에센스나 크림을 목에도 바르시고 그 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덮어주세요. 중요한 건 아래에서 위로 바르는 습관입니다. 피부가 아래로 처지는데 바르는 습관마저 아래로 내리면 주름이 더 도드라집니다. 한 달 후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목주름이 확실히 옅어져 있었고 본인도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50주년을 맞이한 75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고민은 얼굴이 아니라 손이었습니다. 선생님, 얼굴은 괜찮은데 손이 너무 거칠고 늙어 보여요. 손주 결혼식에서 사진을 찍는데 제 손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권했습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수분 크림을 먼저 충분히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덮으세요. 그리고 면장갑을 끼고 주무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지만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일주일 정도만 실천해도 손의 촉감이 달라지고 3주 정도면 손등 주름이 완화되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손주 결혼식 날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팔꿈치와 무릎도 빠질 수 없는 부위입니다. 팔꿈치는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책상에 기대고 옷과 마찰이 생기며 각질이 두꺼워지고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무릎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 반바지를 입으면 무릎이 거칠고 검게 보여서 신경 쓰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샤워 직후 아직 물기가 조금 남아있을 때 바세린을 바르는 것입니다. 특히 취침 전에 바세린을 조금 더 두껍게 바르고 주무시면 아침에 만져보았을 때 놀랄 만큼 부드러워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의외로 잘 놓치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귀와 귓불입니다. 한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귀가 늘어져서 얼굴이 더 처져 보인대요. 실제로 귀와 귓불은 탄력이 떨어지면 얼굴 전체가 늘어진 인상을 줍니다.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실 때 귀와 귓불까지 함께 발라주고 밤에는 바세린을 살짝 덮어주면 전체적인 인상이 한결 젊어 보입니다. 입술과 입가는 하루에도 수천 번 움직이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팔자주름이 쉽게 생기고 입술은 갈라지기 쉽습니다. 한 80세 여성 환자분은 입가 주름 때문에 거울 보기가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입술과 입가에 바세린을 조금 두껍게 발라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 부드럽게 닦아내시면 주름이 옅어지고 탄력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눈가입니다. 눈가는 피부가 가장 얇은 부위라 나이가 금세 드러납니다. 사람 나이는 눈에 다 드러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아이크림을 바른 후 바세린을 정말 얇게 거의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덮어주면 좋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바르면 눈이 붓기 때문에 반드시 소량만 바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위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오늘 밤부터 한 번씩 실천해 보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제가 만난 78세 여성 환자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한두 달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습관이 되어 매일 밤 바세린을 바르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예요. 이 말씀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바세린은 하루 만에 기적을 보여주는 성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습관으로 이어진다면 몇 달 뒤 여러분의 피부와 자신감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피부 관리의 본질은 수분을 지키는 습관이다. 이 습관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도구가 바로 바세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선생님, 정말 이렇게 싼 걸로 효과가 있나요? 그리고 얼마나 발라야 변화를 느낄 수 있나요? 저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효과는 즉각적인 만족이 아니라 축적된 꾸준함에서 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를 보면 매일 밤 보습제를 바른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은 4주 차부터 피부 수분량이 현저히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8주가 지나면 주름 깊이가 유의미하게 줄어든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비싼 성분을 쓰느냐가 아니라 매일같이 꾸준히 지켜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강연이 끝난 뒤 실천할 수 있는 저녁 루틴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안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으십시오. 뜨거운 물은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수건 사용 얼굴을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리듯이 닦으십시오.
물기를 완전히 없애지 말고 약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공급 평소 쓰시는 수분 앰플이나 세럼을 바릅니다. 없다면 토너라도 괜찮습니다. 대기시간 12분 정도 기다려서 흡수 시간을 주세요. 바세린 마무리 쌀 한 알 크기만큼 덜어 손끝에서 녹이고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바르십시오. 주름이 깊은 부분, 입가, 눈가에는 조금 더 덧바르셔도 좋습니다. 숨은 노화 부위 목, 손, 팔꿈치, 무릎, 귀 뒤, 입술에도 잊지 말고 바르십시오. 이 루틴만 지켜도 여러분의 피부는 4주 뒤에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강연장에서 종종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한 달 동안 화장품에 얼마나 쓰셨습니까? 어떤 분은 5만 원, 어떤 분은 20만 원, 또 어떤 분은 그 이상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 돈을 쓰고 나서 여러분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만족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잠시 멈칫하시다가 고개를 젓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소비보다 습관에 투자해 보십시오. 오늘 밤부터 바세린 루틴을 시작하십시오. 비용은 단돈 5,000원이면 충분합니다. 대신 여러분의 꾸준함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피부 관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늦었잖아요. 그때 저는 제 스승님의 말을 들려드렸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늙는 것이다. 오늘 시작하면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 환자분은 반신반의하며 바세린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손주가 할머니 손이 부드러워졌다고 말해줬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선생님,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이라도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피부는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가 건강하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거울 속에서 조금 더 환해진 얼굴을 보는 것, 손주가 할머니 오늘 예뻐 보인다고 말해주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삶의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치료했지만 피부 관리처럼 심리적인 만족을 크게 주는 분야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통해 큰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3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피부 노화의 본질은 수분 손실입니다. 둘째, 바세린은 수분 손실을 막는 뚜껑 역할을 합니다. 셋째, 중요한 건 많이 바르는 게 아니라 얇게 꾸준히 바르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연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꼭 작은 실험을 해보십시오. 양쪽 손에 똑같이 수분 앰플을 바르시고 한쪽에는 바세린을 덮어보세요. 하루만 지나도 그 차이를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거창한 약속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과 함께 확인한 진실을 드립니다. 습관이 피부를 바꾸고 피부가 삶을 바꾼다. 이것이 제가 일부에서 전하고 싶은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실제로 여러분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루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저는 노화의 본질이 수분 손실이라는 사실과 바세린이 그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뚜껑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세린을 활용해야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무턱대고 얼굴에 바르는 것만으로는 절반의 효과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제가 오랜 세월 환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직접 실천해본 4가지 조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조합만 알면 여러분은 20만 원이 넘는 고가 화장품의 효과를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수분 앰플과 바세린입니다. 아마 집에 수분 앰플이나 토너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라면 더 좋습니다.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1100가지 수분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강력한 성분입니다. 문제는 이 성분이 공기 중에 그대로 노출되면 금세 수분을 빼앗기고 효과가 반감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안 후에 수분 앰플을 먼저 바르고 1분에서 2분 정도 기다리십시오. 그 다음 바세린을 쌀 한 알 크기만큼 덜어서 손끝에서 녹인 후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발라주십시오. 그러면 히알루론산이 끌어들인 수분을 바세린이 덮개처럼 막아주어 훨씬 더 오래 유지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69세 여성 환자분은 고가의 히알루론산 앰플을 쓰면서도
효과를 못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알려드린 뒤 한 달이 지나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피부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본인 말씀으로는 똑같은 앰플인데 이제야 진짜 효과가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조합은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조합은 레티놀과 바세린입니다. 레티놀은 피부과에서 노화를 늦추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성분입니다.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주름을 완화하고 피부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레티놀의 단점은 자극이 강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바르고 나면 얼굴이 붉어지고 따갑고 각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도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그 때문에 레티놀 사용을 포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세린을 곁들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레티놀을 바르고 20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린 뒤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덮어주면 자극감은 줄어들고 효과는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저녁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에 바르고 햇볕을 받으면 오히려 피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74세 여성 환자 한 분은 레티놀 크림을 바르면 늘 피부가 따갑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이후에는 자극도 거의 없고 피부가 점점 매끄러워졌다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조합입니다. 세 번째 조합은 미백 에센스와 바세린입니다. 기미 잡티 색소 침착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백 에센스를 바르고 그냥 두면 공기와 접촉하면서 산화되거나 쉽게 날아가 버립니다. 제가 아내에게 알려준 방법이 있습니다. 미백 에센스를 바르고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린 뒤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덮어주는 겁니다. 단순하지만 효과가 놀랍습니다. 제 아내는 이 방법을 실천한 지 3달 만에 얼굴에 있던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졌습니다. 주변에서도 얼굴빛이 한결 맑아졌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방법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조합은 달팽이 크림과 바세린입니다. 달팽이 크림은 예전부터 피부 재생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달팽이 점액 속의 뮤신이라는 성분은 상처 회복과 탄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단독으로 바르면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금세 줄어듭니다. 달팽이 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덮으면 재생 효과가 훨씬 오래갑니다. 제 선배 의사 한 분은 80세가 넘으셨는데도 이 방법으로 피부를 관리하시고 여전히 환자들에게 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4가지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수분 앰플과 바세린 레티놀과 바세린 미백 에센스와 바세린 달팽이 크림과 바세린. 이 4가지를 상황에 맞게 조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바세린은 혼자 바를 때보다 다른 성분 위에 덮개처럼 사용할 때 훨씬 효과가 커집니다. 그리고 절대 많이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쌀 한 알 크기 정도만 덜어서 손끝에서 녹이고 투명하게 펴 발라야 합니다. 이제 부위별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입니다. 목은 얼굴보다 피부가 얇고 피지선이 적어서 건조하기 쉽습니다. 또 우리가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움직이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저녁에 평소 쓰시는 에센스나 크림을 목에도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덮어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아래에서 위로 바르는 습관을 가지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손입니다. 손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부위이고 외부 자극에도 많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늙음이 가장 빨리 드러납니다. 손에는 밤에 수분 크림을 충분히 바른 후 바세린을 얇게 덮고 면장갑을 끼고 주무시면 효과가 탁월합니다. 일주일만 실천해도 확연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팔꿈치와 무릎은 샤워 직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바세린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는 조금 더 두껍게 발라주면 아침에 만졌을 때 깜짝 놀랄 정도로 부드러워집니다. 귀와 귓불은 놓치기 쉬운 부위입니다. 얼굴에 바를 때 귀와 귓불까지 같이 바르고 밤에는 바세린을 살짝 덮어주십시오. 입술과 입가는 주름이 빨리 생기는 부위입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바세린을 조금 두껍게 발라주면 아침에 입술이 촉촉하고 주름이 옅어져 있습니다. 눈가는 피부가 가장 얇은 곳입니다. 아이크림을 바른 후 바세린을 티나지 않게 아주 소량만 덮어주십시오. 너무 많이 바르면 붓기 때문에 반드시 소량만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얼굴과 몸의 여러 부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세린은 모든 피부에 다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성 피부나 여드름이 잘 나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성 피부는 얼굴 전체에 바르지 말고 볼과 눈과 입가처럼 건조한 부위에만 아주 얇게 발라야 합니다. 여드름이 있는 부위에는 절대 직접 바르지 마십시오. 여드름은 모공이 막혀서 생기는데
바세린을 덮으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변 건조한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바르시고 여드름 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드름이 있으면서 동시에 건조함을 느끼는 분들은 바세린에 티트리 오일을 한두 방울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티트리는 항균 효과가 있어 여드름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민감하다면 이 방법도 피하셔야 합니다. 새로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셔야 합니다. 팔 안쪽이나 귀 뒤에 소량을 발라보고 하루 정도 지켜보신 뒤 이상이 없을 때 얼굴에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절대 많이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바세린은 얇게 발라야 효과적입니다. 많이 바르면 끈적거리고 먼지가 달라붙어 불편합니다. 언제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낮보다는 저녁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낮에는 바세린이 끈적여서 불편하고 오히려 먼지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바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 말은 알겠는데 이걸 언제 다 챙겨 바르나 싶을 겁니다. 사실 습관이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세안 후 수분 앰플을 바르고 몇 분 기다렸다가 바세린을 얇게 바르는 것. 이 루틴이 몸에 배면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이나 목을 챙기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얼굴에 바르고 나서 남은 양을 손과 목에 자연스럽게 펴 바르시면 됩니다. 저는 제 아내와 함께 매일 이 루틴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도 60대 후반이지만 사람들은 항상 50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특별한 시술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많이 바르지 마시고 저녁에만 얇게 바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십시오. 한 달 후 거울 속에서 달라진 자신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